그래, 너 평범하지. 그러니까 너랑 결혼해봐. 앞으로 뭐가 있겠어? 평범한 너랑 결혼해봤자 그냥 너랑 나랑 아등바등 뼈 빠지게 돈 모으다 평범하게 사는 게 끝이겠지. 근데 걔랑은 달라. 걔랑 살면 얼마나 결혼이 다이나믹하겠냐. 비싼 차에 비싼 집에 너랑 살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친과 헤어질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두고 멋대로 파혼하자며 제 눈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분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은 다 뭐였나 싶고 그동안 내가 이런 인간이랑 좋다고 만나온 건가 싶어 허탈하기도 하고 다 까발려진 전남친의 실체도 끔찍했고 그걸 2년간 만났으면서 이제야 깨달은 저에게도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거라며 떵떵거리던 전남친은 평범한 결혼 생활은 고사하고 모든 걸 잃고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하늘이 천벌을 내린다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에게 악담 퍼부으며 파혼 요구하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한 전남친과 저 사이에 있었던 사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남친을 만난 건 회사 사내 동아리에서였어요. 저는 입사한 지 막 1년이 지날 때쯤이었죠. 선배 한 분이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사내 동아리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원금 같은 것도 나오니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요. 딱히 배우고 싶었던 건 없었지만 회사 내 동아리 사람들끼리는 좀 더 친목이 생기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다 운동이라도 좀 해보자 싶어 러닝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중에도 일찍 퇴근하면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회사 근처 강가에 있는 러닝 코스를 돌기도 하고 주말에 가끔 만나 러닝도 하고 소소하게 회식도 했죠. 처음에는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괜히 했나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꾸준히 하니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임에서 만난 회사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일할 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러닝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러닝 모임 회원 중에 인사팀 대리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유독 챙겨주셨어요. 제가 러닝에 익숙치 않아서 뒤로 처지거나 하면 같이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또 물이나 수건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셨어요. 또 한 번은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넘어진 걸 보고 대리님이 불이 나게 달려와 다친 곳을 봐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며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도 대리님은 부상을 방치하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를 부축해 본인 차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서 깁스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대리님은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택시 타고 가도 된다고 했는데 대리님은 차가 있는데 뭐 타러 그러냐며 본인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또 평소에 잘 챙겨주셨던 분이라 그렇게 저를 알뜰살뜰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분께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 저에게 다리는 괜찮냐, 병원에 더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자가 왔고 다른 얘기도 하면서 좀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러닝에 대한 대화나 회사 얘기만 했다면 병원에 함께 간 이후로는 더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따로 만나게 되고 그런 만남 끝에 대리님과 저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너무 설레더라고요.
대리님은 외모도 훤칠한 편이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회사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회사에서 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귀자고 고백했을 때 남친은 머뭇거리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귀는 거 회사에는 비밀로 하자. 괜히 소문 돌면 피곤해져. 내가 인사팀인데 괜히 뒤에서 말 나올 수도 있고.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회사 사람이랑 연애한다는 걸 회사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녀보니 소문이라는 게 워낙 많이 또 빨리 돌기도 하고 의도와 다르게 부풀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피곤함을 저도 느꼈던 터라 비밀 연애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친은 회사에서 티내지 않고 연애를 즐겼습니다. 다른 부서이다 보니 티날 일도 잘 없었죠. 회사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고 러닝할 때나 주말에 주로 만났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처음에 다친 저를 애지중지 돌봐줬던 것처럼 사귀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있다 보니 그런 게 참 어른스럽고 회사 들어오기 전 만났던 대학생 때의 연애와는 참 다른 느낌이라 마냥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연애를 회사에 들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잘 숨겼던 거죠. 특히 남친은 회사에서는 정말 저를 일적으로밖에 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에 맞춰 소문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하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이제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결혼한다고 갑자기 사귀는 사이라는 걸 오픈하면 아무래도 주변 동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려는 그쯤 남친은 눈에 띄게 태도가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밝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화들짝 놀라며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급하게 구냐고 뭐라 하는데 솔직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남친이었거든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제 본인은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사귀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장가가라고 재촉하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남친과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까지 결혼 생각을 해본 건 아니었지만 남친 나이가 있으니 둘이 결혼해서 지금처럼 계속 같이 잘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니 귀찮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불과 결혼 얘기 나오고 몇 주 만에요. 양가 부모님은 언제쯤 만나봐야 할까? 또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까?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제가 이렇게 물어도 대답하는 태도가 미지근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결혼 얘기 꺼내놓고 정작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관심 없는 사람처럼 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미 결혼한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결혼 전에 다 그런다고요. 결혼하고 싶다 얘기해도 이제 총각 아니고 유부남 되는 거니 기분이 싱숭생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남친도 그런 건가 싶어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친의 태도는 단순히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결혼이 망설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그맘때 러닝을 하러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저를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그제서야 나와서 얘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피곤해서 집에 쉬고 싶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요. 제가 이런 걸로 속상하다고 한마디 하면
요즘 회사 사정 힘든 거 모르냐며 바빠 죽겠는데 왜 저까지 힘들게 하냐고 되려 역정을 냈습니다. 그 회사 자기만 다니나요? 저도 다니는데요. 회사 사정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그런 소문은 계속 있던 얘기였고 제가 평소 회사 다니며 인사팀 앞을 지나가면 딱히 다들 바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라며 제 말을 막는데 거기서 남친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죠.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친은 딱 잡아떼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일 없어. 그럼 도대체 요즘 왜 그래? 결혼 얘기는 자기가 먼저 했어. 근데 요즘엔 나랑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결혼 얘기하면 자꾸 피곤하다고 미루고. 내가 말했잖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다고. 그리고 결혼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볼 때마다 결혼 얘기 꺼내는 거 짜증나.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네가 급하다며.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성하라며. 그래, 내가 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그걸로 네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할 줄은 몰랐어. 그냥 대충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지. 맨날 만나면 결혼이 어쩌고 쫑알쫑알. 결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대충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거 서로 같이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너랑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지쳐. 솔직히 요즘 같아서 너랑 결혼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뭐? 그럼? 뭐 헤어지기라도 하겠다고?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남친과 한바탕 싸운 후 저희는 몇 주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체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남친과 결혼 얘기 오고 가고 있다고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는데 별 소식이 없으니 부모님도 의아해 하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남친에게 과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돌변한 남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했던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과 만나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퇴근 후 차를 이끌고 남친네 집 앞으로 갔죠. 그렇게 남친이 사는 오피스텔 앞 골목에 주차를 하고 남친에게 잠깐만 보자고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막 걸려던 차에 때마침 골목으로 남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잘됐다 싶어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주차된 차에서 남친이 내려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서 웬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남친 차에서 내린 그 여자는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었어요. 이름은 박기현이었죠. 제가 저희 부서도 아닌 그 여자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그건 바로 회사의 소문이 돌았거든요. 박기현이 우리 회사 사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이요. 신입사원을 뽑는 기간도 아닌데 입사를 한 것도 모자라 회사에 출근하는데 외제차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편이었는데 외제차에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며 옷이 명품이기도 하다 보니 집이 잘 사나 보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다 신입사원과 사장이 같이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게 소문이 나면서 사장이 사장 사무 몰래 낳은 자식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 또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딸은 아니고 조카라는 얘기가 있었고 어찌됐든 사장의 연줄로 입사를 한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아름아름 퍼졌다 보니 저도 당연히 그 여자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남친의 태도가 왜 변한 건지 한 번에 이해가 가더군요. 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결혼 얘기 꺼내놓고도 되려 저보고 결혼에 집착한다고
말도 안 되는 화를 낸 겁니다. 남친이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치겠더라고요. 바람피는 주제에 뻔뻔하게 시간을 갖자니 뭐니 했던 게 떠오르면서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서 두 년놈들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데 망연자실한 기분이 더 크더라고요. 가서 따지기는커녕 핸들만 붙잡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이나 울었어요. 진이 다 빠질 정도로요. 좋다고 따라다니며 지극정성일 때는 언제고 시간 좀 갖자더니 그 시간에 딴 여자랑 희희낙낙하고 있던 거잖아요. 저도 살면서 이별이란 건 해봤지만 남친이 바람나서 헤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도 드는데 배신감이 정말 엄청났어요. 같은 회사 다니면서 뻔뻔스럽게 회사 내에서 바람을 핀 거잖아요. 매일 제 얼굴 보면서요. 마음 같아선 회사고 뭐고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성격은 못 되더라고요. 남친 직장이기도 하지만 제 직장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언정 그 뒤에 따라오는 소문이며 저에 대한 뒷얘기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남친을 따로 불렀어요. 남친은 이번에도 바쁘다며 시간이 없다는데 제가 진짜 중요한 일이니 꼭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친은 오자마자 상당히 귀찮은 말투로 또 결혼 문제 때문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담아둔 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말로만 하면 그런 거 아니라며 둘러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마침 제 차 블랙박스가 생각나더라고요. 다행히 확인해봤는데 두 사람이 같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남친 차 번호가 찍혀 있으니 증거는 확실했죠. 한번 봐봐. 남친은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 박기현이라는 신입사원이 왜 네 차에서 내려?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남친은 별다른 대답이 없더라고요. 갑갑하다는 표정만 짓고는 변명을 할 마음조차 없어 보였죠. 둘이 무슨 사이인데 무슨 사이길래 어깨에 손까지 올리고 집에 드나들어?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남친은 결국 사실대로 다 말하더군요. 그래, 미안해. 나 얘랑 사겨. 뭐? 너랑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미안하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언제부터야? 기현이 입사하고 얼마 안 됐어. 그런 주제에 나보고는 결혼 얘기에 집착하니 뭐니 했던 거야? 네가 사람이야?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맞는데 솔직히 너도 그동안 질리게 행동했잖아. 내가 뭘? 그냥 나 버리고 인연 만나려고 억지 부린 거잖아. 이렇게 된 거 좀 솔직해져라. 그래, 솔직해질게. 맞아, 너 버리고 싶었고 얘랑 잘 되고 싶었어. 그래서 결혼 얘기 꺼내놓고 바람 폈니?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나 너 좋아했어.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랑 결혼해봤자 그냥 저냥 평범하게 살겠구나.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미도 없이 평범하고 지루하게 살겠구나. 근데 그때 기현이 만난 거야. 너도 알지? 기현이 사장님 친척이라는 소문. 딱 봐도 부티가 나잖아. 너랑 맨날 어디 인터넷에서나 찾아본 맛집 찾아다니고 소주나 맥주 먹다. 걔랑 같이 호텔 가서 야경 보며 식사하고 라운지 바에서 와인 양주 마시고.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이 하고 싶겠냐? 너 같으면 하겠어? 저를 앞에 두고 그딴 소리를 하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앞에 놓인 물을 남친에게 뿌렸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딴 말을 해?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내가 뭐, 우리가 결혼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사귀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난리칠 일이냐? 네가 이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럽고 천박해. 알아?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잘생기고 어린 신입사원이 게다가 집에 돈도 많은 애가 너 좋다고 하면 너는 나 안 버렸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너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우리가 뭐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는 거잖아. 안 그래? 너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놈은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아서 눈물을 쏟았죠.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잘못한 주제에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당장 따라 나가서 머리채라도 쥐어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힘없이 테이블에 엎어져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병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갈 기운이 없었죠. 게다가 회사에서 남친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울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출근을 했어요. 일을 하며 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죠. 혹시나 그 인간과 마주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슨 짓이라도 벌일 것 같아서 그냥 마주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회사 화장실에서 그 신입사원이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 옆으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그놈 여자친구였다는 걸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인사팀 오은태 알죠? 제가 그렇게 물으니 그 여자가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의 관계를 모두 다 그 여자에게 폭로했습니다. 사실 나 오은태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얘기까지 오갔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하길래 알아봤더니 그쪽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얘기에 그 여자가 화들짝 놀랄 거라 생각했어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태연하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요? 바람 핀 거예요. 오은태 그 인간이. 저랑 만나고 있으면서 그쪽이라도 만난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알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가끔 일 있다고 그러고 연락이 수시로 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딴 여자 만나냐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털어놓던데요.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이랑 사귀었었는데 이미 마음 떴고 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승연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헤어졌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당돌하고 태연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더군요. 그러면서 누군지 궁금했는데 그게 저였냐며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겁니다. 그쪽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뭐 결혼한 남자 뺏은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뺏은 것도 아니지 뭐.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이 너무 달라붙으면 싫어해. 적당히 밀고 당기고를 해야죠.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어머,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결혼 약속까지 하고 까인 게 안타까워서 충고해드린 건데. 뭐?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여친 있는 줄도 몰랐고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리고 은태 씨가 내가 더 좋다고 나 선택한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진짜 끼리끼리구나. 괜히 엄한 데 와서 화풀이하지 마시고 결혼 엄청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꼭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앞을 쌩하니 지나쳐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인간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저를 결혼에 미친 여자로 보는데 정말 회사고 뭐고 다 떠나서 한바탕 할 뻔했죠. 하지만 안간힘을 다해 참았어요. 회사에 소문 돌면 처음엔 다들 저를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비밀 사내 연애하다 사장 연줄 낙하산에게 남자 뺏긴 여자가 되겠죠. 그렇게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며 회사에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다들 사내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회사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그 두 년놈들이 쌍으로 눈에 띄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말이 아니었죠. 사람이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 후 저는 살도 엄청 빠지고 원형 탈모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난리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은태와 박기연 그 두 년놈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저랑 헤어진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말이죠. 저는 계속 그 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주변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알게 된 건 사장의 숨겨진 딸이니 친척이니 하며 소문이 났던 박기현은 실제로 사장의 친척이라고 했죠. 어쨌든 사장 인맥으로 낙하산 입사를 한 거고 오은태에게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이 뭐였던 간에 잘 사는 집 딸이었으니까요.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죄로 그 두 인간들의 결혼 소식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제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 둘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비참하고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미친 인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갔다 온 러닝 동아리 동료가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려둔 걸 봤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또 출근해서도 힘들게 지냈죠. 제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주변 친구들이 저를 걱정하며 그 미친 인간들은 얼른 잊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누굴 만날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친구가 옆에서 정말 만나보라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시련의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이질하더니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일 덕분에 저도 많이 괜찮아질 수 있었죠. 물론 지난 연애 때 배신당한 일 때문인지 만나게 된 남자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하길래 저도 그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달래며 계속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두 인간들은 회사에서 봐야 했지만 더 이상 그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제가 고통받아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 오은태, 너 없이도 나는 잘 살 거다. 보란 듯이 더 잘 살 거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요. 오은태가 결혼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우르르 어딜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동료 직원 하나가 지금 아래층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내려가 봤죠. 그렇게 내려가 보니 직원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는데 거기에는 소리를 지르는 중년 여성 한 분과 오은태 부인인 박기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년 여성이 괴성을 지르면서 박기연 그 여자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사정없이 흔드는데 무슨 절여진 배추처럼 맥없이 여기저기 부딪히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보는 제가 다 겁이 날 정도였죠. 주변 직원들이 말려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분 풍채가 워낙 좋기도 했고 자기가 누군데 이 회사에서 그딴 짓을 벌이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잘 없었죠.
너 이 미친년아. 감히 내 회사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이나? 그러고 여기를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 보다 못한 팀장님 한 분이 그 여성분께 가서 말렸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해? 나 누군지 몰라? 내가 이 회사 사장 최무성 아내 되는 사람이야. 그 말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말인즉슨 사장이랑 박기현이 바람이 났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걸 회사 직원 모두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들 입을 떡 벌린 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와중에 중년 여성은 쥐잡듯이 박기현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머리며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더라고요. 그때 오은태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달려와서 일단 그 여성분을 박기현에게서 떼어놓더라고요. 지금 제 와이프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이년 남편이야? 당신은 몰랐어? 이년이 내 남편 세컨드래. 이 아이 미친년아. 내 남편한테 돈 받고 차 받고 집 받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 회사에 기어들어와? 겁대가리 없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딴 짓거리를 해. 내가 알아봤더니 너 술집에서 몸 팔던 년이더라. 그런 게 어딜 감히 남의 남편을 넘봐? 너 오늘 어디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그렇게 그 사장 사모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박기현에게 다시 달려들었어요. 그걸 오은태는 안간힘을 다해 막아섰고요. 그런데 오은태도 사장 사모의 얘기에 엄청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술집에서 일했었어? 아니 그보다 그럼 결혼 전부터 사장님이랑 그런 사이였어? 사장님 친척이 아니고 그럼 그냥 세컨드? 이게 다 사실이야? 오은태 말에 박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엉엉 울고만 있었죠. 잠시 후 사장 비서가 와서 사장 사모를 데리고 나갔고 오은태는 주저앉아 울던 박기현을 부축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난리가 났죠. 박기현이 사장 친척이 아니라 내연녀라는 것과 최근에 결혼한 오은태는 어쩌냐는 반응으로 다들 하루 종일 수군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박기현과 오은태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조퇴 처리를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얼떨떨 하더라고요. 사장이 숨겨진 딸이라고 어리고 예쁘고 집에 돈도 많다며 저를 버렸는데 알고 보니 사장의 내연녀였다는 게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 사장 사모가 와서 한 얘기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박기영 그 여자는 술집 출신이었고 거기서 꽤 잘 나갔는데 저희 회사 사장이랑 술집에서 만나게 된 거죠. 사장은 내연녀를 조용히 만난 것도 아니고 본인 회사에 취직시켜놓고 수도 없이 만난 거였어요. 두 사람이 자주 같은 차에 타는 걸 목격한 것도 박기현이 사장 딸이나 친척이라서가 아니라 내연녀라서 그랬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오은태 그 인간은 박기현이 사장 연줄인 줄 알고 사귀자고 한 겁니다. 박기현은 오은태에게 자신이 사장 친척이라고 하고 속이고 부모님 대행까지 쓰면서 결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면 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대로 박기현이 회사에 있고 따로 만나다 보면 사장 사모에게 걸릴 것 같으니까 적당한 놈이랑 결혼하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오은태였고요. 결혼에 들어간 비용조차 박기현 부모가 대준 게 아니라 사장이 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미친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내연녀를 회사에 들인 것도 모자라 결혼하라고 돈까지 쥐어주는 사람이 저희 회사 오너더라고요. 아무튼 내연관계를 사장 사모에게 걸린 거고 빡친 사모는 그 사실 알자마자 바로 회사로 들이닥쳐 그 난리를 피운 거였습니다. 진짜 한동안 회사는 그 일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직원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별의별 뒷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오은태에게 동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오은태가 술집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궤에 지가 빠진 건데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가 아닌 척하며 은근히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흘렸습니다. 근데 내가 자세히 하는 건 아닌데 오은태 씨도 뭐 억울해할 처지는 아니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알기로는 오은태 씨도 오래 사귄 애인 있었을걸? 근데 박기현이 나타난 거지. 어머, 정말? 그럼 뭐야? 오은태 그 사람도 박기현이랑 바람난 거야? 나야 잘 모르지. 근데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 분명히 꽤 오래된 여자친구 있는 것 같았는데 박기현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근데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 뭐. 어머,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가? 근데 원래도 좀 그랬어. 나는 같은 러닝 동아리였잖아. 그래서 얘기해보면 생각보다 허세?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암튼 좀 쎄한 느낌이 있었어. 근데 뭐 인사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냥저냥 잘 지내긴 했는데 암튼 난 그렇더라고. 오래된 여자친구가 바로 저였지만 저는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오은태가 불쌍한 피해자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소문이라는 게 정말 빠르더라고요. 삽시간에 피해자 오은태는 오래된 여친 버리고 돈 많은 여자에게 갈아탄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이후 오은태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철통 같은 비밀 연애였기에 아무도 그 오래된 여친이 저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앉아서 오은태 스스로 자멸하기를 기다렸고 제 바람대로 오은태는 나락을 갔습니다. 박기현이 내연을 들키고 난 후 그녀는 퇴사하고 오은태는 계속 회사에 나왔어요. 이혼할 거라고 알리고 다닌 거죠. 그러다 돈 많은 여자한테 환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집단에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닌 듯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사람들은 더 재밌는 소문에 반응하잖아요. 겉으로는 안 됐다 하면서도 뒤에서는 오은태도 돈 밝히다 그 꼴 난 거라며 계속 뒷얘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그 인간 사람들 시선을 못 견디고 그만두더라고요. 울상으로 짐 챙겨서 퇴사했다는데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못 본 게 정말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잘 지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그 년놈들 안 봐도 되니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했던 게 뻥 뚫리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그맘때 만나던 남자와 잘 사귀고 있었고요. 나쁜 일을 크게 치르고 나니 좋은 일만 생기는 듯 했죠. 그런데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그 인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남친과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오은태 그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시간에 미쳤나 싶어서 무시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받았죠. 그랬는데 다짜고짜 질질 짜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술이 많이 된 듯 했죠. 주미야, 나 너무 힘들다. 너 미쳤니? 네가 힘든데 나한테 연락을 왜 해? 나 더 이상 네 여자친구 아니야, 이 미친놈아. 나 진짜 괴롭다. 그딴 미친년 만나서 이혼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 나는 네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잖아. 나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평범하고 지루했겠어.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 안 그래? 근데 술집 다니던 그년 만나서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이혼하고 회사 그만두고 진짜 네 말대로 다이나믹하잖아. 너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진짜 너한테 못할 짓 했어. 미안해. 됐어. 나 요즘 너무 잘 지내. 남친도 있어.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도 좋아서 굳이 돈 많은 여자 밝히지도 않을걸? 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나 지금 우리 예전에 자주 왔던 포차인데 딱 한 잔만 하자. 웃기지 마. 너랑 나는 진작에 끝났어. 결혼해서 평범하게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행복 발로 찬 게 너야. 이제 와서 무슨. 술 마시려면 곱게 처마시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저는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곧바로 번호도 차단했죠. 뻔뻔스럽게 자기가 저에게 저지른 짓은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 그 인간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더는 관심 없었어요. 만나던 남자친구와도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보니 그 인간 말대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 정말 평범하더라고요. 둘 다 바쁘게 일해서 돈 벌고 또 시간 될 때 대단한 음식이나 이벤트는 아니지만 같이 밥 차려 먹고 시간 나면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근데 그게 행복 아닌가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요. 그걸 지긋지긋한 거라 말하며 돈 많은 여자에게 붙었던 전남친. 정말 두 번 다시는 살면서 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평범하게 부디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싶어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도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